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6월 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오전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게 된 관계로 업로드를 못 해드렸어요. 하루 건너뛰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하루 부탁드리고요. 근데 어제 하루 좀 오전을 바쁘게 보냈더니 한국장이 끝내줬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훅 빠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쉽게 됐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계속 1% 위에서 놀고 있었고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3%까지 올라간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들이 선물과 콜옵션에 아주 이례적인 자금을 밀어넣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1조 10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 선물 시장에서는 그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을 약 200억 가까운 자금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는 수급을 보면 이거 뭐 거의 한국에다 돈을 때려 박는데, 넣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때려 박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시아장의 대장으로 군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한국장이에요. 요즘 계속 그러고 있는데 화끈합니다. 니케이 우리 올라간 수준 못 따라오고요. 상해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오전에는 갭이 더 심했었는데, 어제 오전에는 더 심했었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하고 오전에는 마이너스 0.5% 구간이었고, 그때 이미 한국장은 플러스 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하다. 지금 아시아에서도 한국장이 좀 유독 특출나게 수급이 외국인들 선물 자금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상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수달은 계속해서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장은 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간밤에 아시아 유럽장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S&P는 그래도 낙폭이 굉장히 컸었다가 반절 이상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돼서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미국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무언가 한 가지를 경계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 수달도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키워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 문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당장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이제 FOMC가 열리게 되고요. 그 FOMC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회의를 열고 거기에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이슈인데, 이슈를 앞두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69불 이상까지 이제 WTI 기준으로 해서 7월 만기 선물을 보게 되면 69불 이상 치솟고, 그래서 이제 70불을 넘기는 수준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5년 이내에서 시세가 왔던 적이 없는 수준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제 상황이 풀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빠졌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FOMC에서 테이퍼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 관측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염려하고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테이퍼링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수가 한국장에서 이례적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최근에 한번 이제 5월 초중순쯤에 한번 강한 폭락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 자금 이탈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에 2조씩 던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수급이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린 높이는 그때 수준만큼 올려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도 뒤바뀌면서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폭을 그대로 즐기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긴장감을 아직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도 챙겨보겠지만 좀 중요한 이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시장 상황은 일단은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한국장의 자금 흐름 너무 좋고요. 이 자금 흐름, 좋은 자금 흐름 바탕으로 해서 상승폭을 만들어냈고 다 좋은데 대외 여건에서 녹록치 않은 부분이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계감을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그때 한번 포지션을 바꿨죠. 그래서 현금화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현금화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한다라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이제 보완하는 주요 이제 뉴스들과 지표 흐름들 그리고 일정들 좀 챙겨 볼게요. 자, 일단은 일정 부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큰 내용에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게 되면 어제는 고용 지표 관련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내려간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고용 부분에서부터 경기 회복이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예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나왔던 뉴스 시점이 이제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9시 반이었어요, 어제.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폭락세가 미국장에서는 오히려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이죠. 경기 회복이 다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FOMC는 테이퍼링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언질도 이미 미리 어느 정도 던져 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경계감을 높이게 되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될 때 명확하게 티가 나는 거는 뭐 원유라던가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 이제 원자재로 보는 시장들의 가격 움직임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장기 금리의 흐름 부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안 우리 굉장히 좀 힘든 장 흘러가고 있을 때 3월달 굉장히 힘들었었죠. 이제 그때 흐름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이제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오를 때였어요. 장이 너무 크게 흔들렸었고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할 시기였는데 그때 시기에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우상향을 급격하게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조정은 그다음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다시금 이제 고개를 튀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금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심장 떨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정상으로도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해서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밤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 오늘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국장에 큰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다다음 주에 넘어가게 되면 6월 14일부터 18일 이 주간은 정말 헬입니다. 이때는 FOMC가 열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도 겹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6월 중순까지는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등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든 아래든 지금 속단하지 말고 현금화 비중을 높여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트렌드를 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선택을 하자. 지금 무리해서 자금을 넣지 말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뉴스단 3개 정도만 챙겨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인플레이션 키워드라든가 여러 이슈들, 그리고 이제 고용 호조, 경기 지표의 회복 이런 부분이 결국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는 트렌드를 바꿀지 아니면 트렌드를 다시 계속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시장은 결국은 매파적으로 이제 변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둘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죠. 날개짓도 보들보들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둘기파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통화량을 완화 정책으로 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돈을 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쪽을 보통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고요. 매파는 매는 사납잖아요. 그래서 싸납게 시장을 싸납게 몰아붙인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자금 흐름을 줄이는 그렇게 테이퍼링 전략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매파스럽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비둘기 성향으로 해서 굉장히 잘 오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파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들과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갱신되는 시점이 다음 내년 이제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례가 없는 유동성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테이퍼링 전략을 시작하는 그런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지면서 시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6월의 FOMC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역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금리 인상을 이미 단행을 하면서 테이퍼링 전략에 나서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뭐 무관할 정도로 경제에서는 거의 종속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역시도 지금 물가 상승 폭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될 수준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석유류 같은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유, 석유류 급등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와중이구나.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키워드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소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오늘 굉장히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트렌드라는 단어가 신종 용어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밈스톡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밈은 그대로 밈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밈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밈이라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동영상으로 된 혹은 사진으로 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짤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밈이 정식 용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좀 문화와 트렌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보통 이제 좀 정식 용어로는 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이제 SNS에서 뭔가 이제 재밌는 굉장히 웃긴 짤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좀 순간적으로 웃기고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회자되는 이런 것들이 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정식 용어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트렌드의 작은 단위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트렌드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주식을 이제는 밈 주식, 밈스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스탁이 대표적으로 밈스탁이었어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말로 의역을 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 되죠. 테마주. 근데 이게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좀 개인이 트렌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주식, 그걸 지금 밈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게임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월에 이제 그런 시장에 대충격을 주면서 난리가 난 다음에 다시 조용해졌었죠. 근데 그때 게임스탁이 무너지면서 같이 거론됐던 다음 타겟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거론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AMC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근데 이 AMC가 그러고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미국장에서 이제 1.9불 정도에서 작년 12월에 행보를 하던 종목이 이 밈스탁으로 분류가 되면서 제2의 게임스탁이 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아침에 2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1.9불짜리가 2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당연히 그게 오래 못 가죠. 게임스탁이 빠지고 하니까 이 친구도 대참사가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졌냐? 거의 한 6불대, 한 5불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5불 수준까지 이제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5월 말로 오면서 급격히 다시 상승을 하더니 어제 최고점 기준으로는 72불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12월에 최저점이었던 1.9불, 그러니까 2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불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72불까지 갔다. 와, 이게 몇 배입니까? 네, 36배죠. 네, 36배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광기를 만드는 게 결국은 뭐 기업의 뭐 그 대단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트렌드가 돼서 이런 밈스탁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테마성 종목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장이 탄탄
탄탄하지가 않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데 또 뭐 일면에 웃긴 얘기를 더 해보자면 AMC는 이제 영화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사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영화관에 공짜 팝콘을 쏘겠다. 고맙다.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을 로비누스로 부른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비누 고맙다. 공짜 팝콘 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웃긴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단합되는 그런 공간이 없고 거기에 이제 그런 영향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참 재밌는 현상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근데 이게 뭐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한국장에서도 뭔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 이제 밈이라는 게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파동을 만드는 이런 굉장히 좀 특이점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장에는 이미 나오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즘에는 스펙이었습니다. 스펙이라는 게 밈 스탁으로 분류가 되면서 결국은 뭐 내재 가치나 이런 걸 무시하고 스펙이라는 이름만 달려있으면 그냥 미쳐서 달렸어요. 최근에. 네, 이런 식으로 한 구간 한 구간 만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잘 잡으면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한참 트렌드가 과열된 상황에서 올라탔을 때는 정말 하루아침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께서는 그냥 지향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